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우리 패대기 인물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장종태 서구청장입니다. 장종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장종태. 53년생, 지금 62세입니다. 소통하는 구청장이라 소청하는 구청장. 자, 모건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아서 지금 행정학 박사로 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것은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지금 이 박사위까지 받은 분으로서 참 대단한 의지의 사나이, 대단합니다. 특히 사람 중심으로 하는 함께하는 서구를 만든다고, 또 이사오고 싶은 서구 구정 방향은 서구를 우선하는 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대통령상을 이번에 받았는데 중소기업 제품 공공 촉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저와는 제가 의장을 할 때 이분이 진급을 해갖고 와서 국장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의원 20명에 거기 보좌하는 직원들이 24명을 모시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의회를 갖다 해줘갖고서 저와의 관계는 아주 두텁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이분이 대단한 것은 화를 잘 안 냅니다. 그 청장한테도 나쁜 말로 이렇게 혼나고 온다고, 깨지고 나온다고 그랬죠. 깨지고 와도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참 대단한 거는 이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서구에서 이제 요즘에 알콩달콩 드림 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콩달콩 드림 릴레이. 그래서 그거를 많은 거를 어떤 단체에서, 그 릴레이가 행복 릴레이인데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다음 단체한테 넘겨줍니다. 이거를 넘겨주면 그 단체에도 또 행사를 하고 또 넘겨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전국에서도 이게 완전 벤치마킹을 한다고 인천서도 오고 수원서도 오고 있습니다. 저 2015년도 다 함께 정책 엑스포에서도 이 알콩달콩 행복 드림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갖고서는 지금 대상을 받았죠. 이분이. 그래서 이웃을 돕는 이 알콩달콩 드림, 이거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예, 이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만 승승장구했던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이분이 저도 좀 알아봐야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참 이런 인생 승리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아주 가난했대요. 우리 지역 출신도 아니에요. 보니까 네. 어려서 이쪽으로, 가난해서 이쪽으로 온 것 같아 보니까 왔는데, 이분이 대전역에서 껌파리하고 구두닦기 했던 분이래요. 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네, 이 껌파리하고 구두닦기를 해서 대학을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스승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 스승하고도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중학교도 이제 졸업을 제대로 못하고 다니를 못했어요. 아니 그 옛날에 무슨 전수학교가 있었대요. 중학교에 전수학교가 있었는데 그런 학교를 나오셨는데 그건 학력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대전역에서 껌파리하고 구두닦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이제 깡패들이네, 좀 이렇게 껌 씹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 애들이 때리니까 태권도를 배운 거예요. 이 태권도가 사실은 이 대학을 가게 해준 원동력이 된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 청장님이 태권도가 5단이에요. 5단.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걸로 못 가고 성적으로 해서 대학을 못 가는데 모건대학교 체육과를 태권도 특기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껌파리 할 때 안 맞기 위해서 배운 태권도를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모건대학교를 나와서 대전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이 양반이. 그때는 이제 공직생활을 하면서 했겠죠. 이제. 아니요. 아니, 네,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받았는데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화도 안 내고 뭐 이념적으로 무슨 편파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하여튼 이 기초단체장의 역할로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리고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좀 까고 뭐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점이 있냐고 그 야당 의원들한테도 물어봤어. 야당 의원들한테도 물어봤어. 그런데 의원들과 의원들끼리 충돌하는데 구청장하고 이 의원들하고는 별로 충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분이 또 그 의회 사무처장인가 뭘 하셨다대? 저 있을 때 의장을 할 때 사무국장을 했어요. 사무국장에서. 서구는 사무국장이 서기관이 옵니다. 51만이 넘어서 그래서 와서. 아니 그래서 의회하고의 관계도 의회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리고 또 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행정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분이 좀 이렇게 밖으로 알려진다면 우리 젊은 애들한테 좀 어려운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껌파리가 구청장이 된 거예요. 또 껌파리가 박사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좀 단점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단점 없는 게 단점이래. 이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1975년도, 73년도에요. 제가 대전을 처음에 내려왔습니다. 학교 관계로 내려왔는데 처음 안에 맞는 분이 이대가 태권도장을 저도 태권도를 3단이라 몸을 풀려고 청파도장 도마동 청파도장이라는 가서 몸을 풀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사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랑 대련을 붙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빠르고 이분은 좀 늦어요. 5단이지만 뒤돌려 차기를 탔는데 이 양반이 떨어졌어. 화가 나서 나를 막 때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분이 이제 또 군대를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동사무실에 공무원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97년도에 출마를 하면서 둔산동 동장으로 왔습니다. 둔산동 동장을 하는 거예요. 걔 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옛날 이야기 73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인연이 오래된데. 오래됐죠 저랑은. 네. 그러면서도 함께 가고 이분이 가기산청장의 완전 오른팔이었습니다. 가기산청장의 오른팔.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가기산청장이 안 보이는 데에서 이분을 많이 도와줬다고 지인들이 쭉 이야기를 하죠. 왜? 아니 가기산청장은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지만은 그 먼저 번에 그 박한용 청장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 청장에서 이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아니 왜 새누리당 사람들은 그래요? 여목철 시장은 새누리당 시장이면서도 당대 후보 도와주고 이게 뭐 가기산은 이게 박한용 청장이 청장이 되면서 그동안 가기산 청장을 보좌했던 그 과장들을 갖다가 국장을 포함해서 한 명도 없이 탄핵 쳤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좀 약간 좀 언짢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특히 이의규랑 친하고 조신영이랑 친하다고 그래서 다 내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공천 후배가 쫓겨났습니다. 2명이나 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인데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저 스승 되시는 분이 사실은 남제도 보좌관도 하시고 그 저 강창이 뭐 사무국장인가 사무총장도 하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평생 보수 쪽에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장님 때문에 내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도와줄 이 생각을 꿈에도 못했는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중성인데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인물로서는 출중한 분이고 내공이 많이 쌓이는 많이 쌓였어요. 화를 안 내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 정말 들을 줄 알고 이렇게 경청할 줄 아는 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물이 출중하고 많은 그 경륜을 가지고 있어서 당을 초월해서 지지를 받는 건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이 오히려 지금 지방 정치를 상당히 혼란스럽고 왜곡을 시켰다는 또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아까와 연계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저는
이 인물이 출중하고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분의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구는 대전에서 가장 발전된 곳이고 가장 정치 1번지고 또 가장 그 엘리트들이 또는 가장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그랬죠. 네,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동안의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서구도 약간 붕괴 조짐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구, 동구, 대덕구에 이미 원도심에 무너지는 이 흐름이 서구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경제나 또 서구의 인구도 줄고 서구가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지금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성을 거쳐서 세종으로 빠져나가는 이 흐름이 지금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잘 되어 있는 이 서구를 책임지고 짊어질 우리 장종태 청장님께서 과연 이 서구에 얼마만큼의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또 좋은 정책을 내놔서 그 서구의 명성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제가 들여다볼 때는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전 의장님이 소개하신, 저는 늘 제가 중시해서 보는 거는 그 지역의 비전, 그 지역의 구정 방향, 그 지역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비전은 좋아요. 수사학적으로는 좋습니다. 사람 중심이고 행복한 서구고 살고 싶은 서구고, 이거는 서구 아니라 중구도 쓸 수 있고 대덕구도 쓸 수 있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전은 서구에는 정확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정말 이 서구의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서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 비전이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에는 우리 장종태 청장님의 색깔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인물의 색깔도 없다, 원만하다,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정책에는 색깔이 들어가고 개성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장 청장님이 해야 할 일이 많고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이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 서구 좋습니다. 서구 의원을 또 짚어주시더니 또 서구 의원을 8년간을 하고 의장을 했습니다. 사실 서구에 보면은 서구 갑과 을의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성동과의 둔산동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가 저번에 보니까 우리 때 32%가 지금 22%로 내려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재정 자립도가 문제가 아니라 빈부의 차이를 어떻게 없앨 건가? 지금 기성동과의 또 가수원동과 둔산동과 이 월평동과의 빈부의 차이를 없애는 거를 아마 굉장히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거고, 세금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기성동에 우리 공단 조성하는 거를 잘 만들어 갖고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 기름진 도시로 만드는 것이 청장님의 아마 큰 업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도 이거 해서 다 물어봐서 그래, 특이한 게 없냐, 좀 특이한 것 좀 서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민간 감사위원회를 만든다고 이번에 조례 통과시켰다 하대요. 근데 새누리당 반대가 심했다고. 그래서 야, 감사위원회는 일부러 야당,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지금 실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청장이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야당이면 없는 감사위원회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조례하는데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싸워서 만들었다. 이걸 하지 말지 그랬니?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감사위원회 민간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 충남도에 무슨 감사위원을 하셨다고요? 충남도요. 예, 충남도에. 그래서 민간 감사위원을 이 서구에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또 하고.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청장을 하고 하니까 승승장구만 한 것 같은데, 이분이 2010년도 선거에 구청에, 그러니까 서구청에 국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시 민주당이죠. 민주당 소속으로 당시 박환영 후보와 붙습니다. 해서 낙선을 합니다. 그 쓴 고배를 마시면서 4년 동안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이 됩니다. 이때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때 이분이 이제 그 당에서 아마 그 민주당에서 충남 안희정 지사가 있는 그 충청남도 감사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또 근무를 조금 하게 됩니다. 하고서 2014년 작년 6.4 지방선거에 이분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극히 미미합니다. 많이 다 그 당시 청장인 박환영 당시 청장이 다시 여론조사 높았죠. 재선에 될 것이라는 중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극적인 드라마가 그 사전 투표 있지 않습니까? 그 투표가 한 1000몇 표가 졌었는데 사전 투표 마지막에 새벽 5시인가요? 넘어서 깠는데 거기서 100몇 표 차로 뒤집어진 317표 차이. 그래서 이 뒷얘기가 뭐냐면요. 박환영 당시 청장은 당선됐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축하란이 왔습니다. 그걸 보고서요. 그 란이 막 오고 막 그 집으로도 뭐 오고 막 이래서 축하 분위기였는데 6시 좀 넘어가니까 이게 바뀌어서 자 이게 지옥과 천당이 따로 없었다. 그때 이분은 안 됐다고 차로 들어갔어요. 차로 들어갔다. 차로 들어가서 피곤하니까 가버렸어요. 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박환영 청장이 계속 돼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다 온 거예요? 자다 말고 나왔어요. 다시 지금 나와봐야 된다. 자다가 꽃다발 다른 거예요? 꽃다발.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제 처음 서구청장으로 이제 당선의 그 기쁨을 맛봤는데 요 밑에는 이분의 부인인 나영순 여사라고 있습니다. 나영순인데 이름도 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천 고향이 서천이시고 지금 서천 제전 서천 향후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데 아주 열성입니다. 열성인데 이분이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데 아마 굉장히 그 피에 가슴에 맺힌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왜 이분이 박환영 당시 후보는 서구청에 청장하기 전에 부구청장을 했답니다. 예, 부구청장에 이분은 과장인가 그때 국장을 했다. 아니 그 당시에는 과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서열이 있으니까 과장 사모님, 부구청장 사모님 하면 격차가 있어. 그러니까 부인 내도 서열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냥 남편이 서열이 정해지면은 부인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전을 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경쟁자가 되니까 그쪽을 박환영 청장 쪽 그쪽 사람들이 알기를 뭐 아주 눕기를도 안 줍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명함을 나눠주러 다녀도 같이 만날 거 아닙니까?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럼 뭐 그냥 아이고 고생하시네 서로 뭐 모르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눕기를 한번 안 줬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야, 이게 아무튼 뭐 정치는 냉정한 거기 때문에 당선과 뭐 낙선은 진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다는 얘기가 이분을 통해서 제가 알았는데 어쨌든 장동태 서구청장님은 본인이 잘해서 당선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이 부인 나영순 여사님의 힘이 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가까이에서 뵀지만은 이분의 진짜 말 그대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걸 계속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해나가요. 이분이 적는 거를 굉장히 아주 메모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보면 무슨 말만 하면은 그때 그대로 전부 적어서 메모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절대 화를 내지 않고 또 말을 해도 비전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사람이 만나면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죠. 근데 이분 같은 분은 만나보면 참 기분이 좋고 이분은 당과 뭐를 다 떠나 아주 초월해버려. 자기가 진짜 뭐 그냥 당이 없으니까 거기 간 거지. 이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에 이쪽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의교로 전 의장님이 서구의회 의장으로 계실 때 이분이 사무국장, 국장을 했죠. 네. 그러면은 이 의장 때문에 화날 일이 많을 텐데 화를 안 내시고 화 한 번도 안 내죠. 안 내시고 그랬단 말이죠. 네. 외국 갈 때도 마찬가지로 진짜로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보좌를 해줍니다. 이거 같이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네, 나가보면 이런 알죠. 것들이 몸에 배 있어요. 지금도 함께 가도 절대 뭐 찾아가 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겸손하고 사람이 아니,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은 아는 척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친하죠. 친해요? 내가 어느 정도냐면 선거 운동하는데 네. 내가 막 군산동을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면 구의원은 이일기 후보를 찍지만 청장은 장동태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갖고 장동태를 후보를 바꿔줍니다. 그걸 여러 번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딱 바꿔줬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분은 자기 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시 박환영 새누리당 그러니까. 안 했죠.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저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후배들을 그 뭐라고 다 잘라버립니까 그걸. 나중에는 어떤 과장 하나는 회의에 참석하려고 그러니까는 너 들어오지 마. 그래갖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보복했다. 실제 있던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강기전 청장이 자기 오른팔 왼팔을 다 잘라내니까 지금 화가 나서 지금 그분이 안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 육사 지방선거 끝나고 박환영 총장은 당시 화병으로 병원에 한 2주 입원했습니다. 날만 더 하네. 아니 뭐 저 다 이긴 거 새벽에 뒤집어졌으면. 지금 근황을 혹시 아세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지금 고향 영동에서 네. 뭐 농사 짓고 뭐 그렇게 그러면요. 예. 아무튼 그래- 그분도 참 멋쟁인데 아니 그래서 우리 청장님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인생 역정을 잘 사셔가지고 하여튼 뭐 인격도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겠네. 그럼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거든. 그런 아니 더군다나 네, 잘 나갈 때 지금 조심해야 돼. 우리 장 총장님은 운이 좋은 게 뭐냐면요. 예. 당 입장에서 얘기할 때 구청장의 그 파트너가 되는 시장이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또 서구청장의 두 개의 국회의원 선거에 서구 가불이 다 같은 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네.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꽃놀이패인데. 그렇죠. 완전 꽃내리. 이때 발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능력의 부족이죠. 그럼요. 맞는 얘기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조건을 최대로 활용하고 오늘 패대기 씨가 제대로 지적해 주시네. 예. 이거를 활용해서 정말 이제 그 좋은 그 인물 평가와 또 좋은 경륜을 여기에 쏟아부어서 서구를 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그걸 강력하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구청장 도전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저는 진짜 도전 안 하랍니다. 우리 저 누구야 육동훈 교수님 저 모셔다가 그 구정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 좀 세워주시고 또 잘 나갈 때 좀 잘하셔가지고 또 했으면 저도 서구청장 도전 안 하니까 아마 저도 서구청장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안 나갑니다. 예, 저도 안 나가는데. 안 나가세요? 안 나가요. 확실한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4년 동안 낙선 후에 그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그때 최우택 교수 그 유승천 이야기 500회인가 뭐 이렇게 축하 이렇게 잔치하는 그 식사를 하는데 같이 갔더니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 막 그냥 정월 초하루처럼 하더니 당선되고 나니까 뭐 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면 결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되기 전에 다르고 뭐 변보로 갈 때 다르고 갔다 와서 다르면은 이것처럼 사람 이게 이 심기 상하는 게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건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 부분 세세하게 챙기는 구청장이 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될 겁니다. 네, 됐습니다.